본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영상 이스터에그 챌린지 정답 공개와 지난 이야기를 잠깐 짚어보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 혹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로 이동하여 오늘의 영상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터에그 챌린지에 참여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저번 영상에는 총 3개의 이스터에그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파민 영상 썸네일 모티브가 된 영화 파이트 클럽과 관련된 이스터에그였는데요. 실제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가 연기하는 타일러 더든이 등장하기 전에 미리 한 프레임씩 가끔 등장하는 영화의 이스터에그를 패러디하였습니다. 저희 영상에선 이 3장면이 있었죠.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는지 단 2분만 3개의 정답을 모두 맞추셨더라고요. 0.25배속으로 영상을 보셨다는 분도 계신데 11분짜리 영상이니까 44분을 아깝게 2개, 하나만 찾으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아예 색다른 걸 찾아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비어맨의 첫 번째 이벤트이기도 했고 난이도가 극강이었던 것 같으니 이번엔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정답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약속한 간식을 보내드리고 다음엔 더 쉽고 재밌는 이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답과 수상자 명단은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세요. 더하여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담은 좋은 글들을 보내주시거나 고민,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모든 분들께 바로 답장은 못 드렸지만 진심을 다해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그럼 사담은 여기까지 나누고 지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지난번에 다뤘던 디시플린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동기부여 대신 그들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Motivation is not a real thing. You're never going to be permanently motivated to do things that you don't want to do. So then, Andrew, how do I do it? Like, how do I do it? People who train every day don't want to train every day. They are not motivated to train every day. Motivation is the wrong word. They are disciplined. Andrew, discipline. Fuck your motivation. You need discipline. Discipline is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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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음 영상으로 다룰 디시플린의 세부 법칙들에 대한 정답을 제시해주시고 추측도 해주셨습니다. 정답이나 순위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어맨이 뽑은 순서대로 디시플린을 위한 요소들을 찬찬히 하나씩 풀어가보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개최된 1908년 런던 올림픽 때부터 인류의 한계라고 불렸던 2시간의 벽은 존재해왔습니다. 과학자들도 2시간의 기록은 오랜 기간 깨지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케냐 출신의 마라토너 엘리우드 킵초게가 그를 주인공으로 삼아 개최된 이벤트성 대회에서 1시간 59분 40초의 기록으로 골이 나였습니다. 비공식 기록이지만 인류 최초로 2시간의 벽이라는 한계를 깨버린 역사적인 선수로 이름을 남겼는데요.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은 비법을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엘리우드 킵초게 또한 디시플린을 말합니다. Only the disciplined ones are free in life. If you are in discipline, you are a slave to your moods. 저희 구독자님들처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엘리우드 킵초게가 말합니다. How can you handle self-discipline? The rule number 1 is to get vitamin N. N is for? N is... To learn to say no. 우리가 생각하는 거절은 상대와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때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싫다고 떼쓰는 것이 아니죠. 거절이 필요한 상황들을 한번 마주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안 될까? 불안붙지 마라. 오빠 진짜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래. 진짜 이번 주까지 안 해주면 오빠 진짜 큰일 나. 오빠 진짜 죽어 진짜. 거절 못하는 성격 때문에 마음 고생 좀 하신 분들은 벌써 PTSD가 올 겁니다. 하지만 눈 돌리지 마세요. 거절하기 힘들다고 외면했을 때 그 이후로는 곤란한 부탁을 들어줄 일들이 사라졌나요? 지금 바뀌지 못하면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거절이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심지어 일할 때는 소시오패스로 알려진 스티브 잡스에게마저 거절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And you've got to say no, no, no. And when you say no, you piss off people. And they go talk to the San Jose Mercury and they write a shitty article about you. You know? And it's really a pisser. Because you want to be nice. You don't want to tell the San Jose Mercury to...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성공의 결실을 위해 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거절이 곧 집중이라고 말하죠. Focus is about saying no. And the result of that focus is going to be some really great products where the total is much greater than the sum of the parts.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본인의 목표에 쏟아붓는다. 어딘가 디시플린이랑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디시플린의 중점이 나의 감정이나 기분에 상관없이 정한 바를 행함으로써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라면 거절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니즈와 상충될 때 나의 규율을 우선시하여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치는 날에도 퇴근 후 운동을 하는 철인의 마음을 지녀도 놀자는 친구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면 나의 하루는 자주 무너지게 되어 반쪽짜리 디시플린인 거죠. 뻔한 비유지만 하루를 사용하는 것은 운동과 같습니다. 찢어야 할 대근육이 있고 딸려오는 소근육이 있죠. 목표에 따라 유산소가 될 수도, 투기나 구기 등 여러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몸 근육 조지고 옆에 친구 보조도 해주고 친구가 하자 그러면 같이 스쿼트도 밀고 볼도 차고 백도 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니요. 운동 시간은 정해져 있죠. 나의 목표에 집중하지 않으면 시간, 에너지, 불안비용은 소모되고 결국 설정한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사실 없죠. 사실 모두가 발전을 위해 거절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에서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우선순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타오르는 열망이나 목표가 없는 것이죠. Agreeable people, especially if they're really agreeable, are so agreeable that they often don't even know what they want.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척은 약하고 자신 없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히려 공적 자의식이 과한 경우 멋있어 보이려는 노력이 지나쳐서 착한 척을 하게 되고 거절을 못하는 특성을 갖게 되죠.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공헌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남들의 인정이라면 결국 남이 의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방금 매너 있어 보였겠지? 책임감 있어 보였겠지? 이런 생각에 갇혀 사는 것이죠. 전문용어로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는데 타인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고 집착하여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신감은 있는데 방어 기제와 자기 합리화도 심하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본인을 답답해하면서도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망 있고 책임감 있는 본인의 페르소나를 방어하고 망상하는 데에 빠져있죠. 현실적, 관계적으로 거절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의 광고주, 아프신 부모님, 친한 친구, 특히 가족 같은 경우는 타인처럼 접촉을 통제하기가 어렵기에 더욱 힘들죠. 앞서 말한 이유들이 쓸데없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정말 크고 의지와 상관없거나 진지한 이유일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고 10분짜리 영상으로 재단하기엔 각자 처한 배경이 다르죠. 꼭 힘들게 거절을 해야 하는 것도 혹은 발전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거절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서 답답하시다면 발전을 위해 거절이 필요하다고 믿으신다면 다음의 팁들을 한번 새겨봤으면 합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을 같이 질책해주면 오히려 그 사람을 감싸고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도 싫지만 호구로 보이기도 싫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말을 떠올려보세요. 이 명언은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첫 번째, 거절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더 이쁨 받는 사람은 누군가요? 이 회식 저 회식 다 따라 나가서 3차까지 매일 죽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하고 재밌는 자리에 가끔 가서 잘 어울리는 사람. 오히려 후자의 경우 그 사람이 참석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화색을 하죠. 그날의 회식은 왠지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자의식 과잉인 사람들은 본인이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매우 두터운 대인관계를 쌓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주위에선 그들이 니디하거나 가식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늘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명언의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돈을 안 빌려줘서, 즉 부탁을 안 들어줘서 잃게 되는 사람은 애초에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전을 위해서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A YouTuber with 1 million subscribers isn't going to make fun of you for uploading your first video. A black belt in jiu-jitsu isn't going to make fun of you for struggling as a white belt. A millionaire won't make fun of you for trying to start a business. Only the people who are too scared to try and do what you're doing will make fun of only the people who are average, will criticize you for being different. 당신이 미안, 난 목표에 정진하기 위해 그거 안 하고 이거 할 거야 라고 거절했는데 원망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비웃는 사람들은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시련을 통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적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대학 신입생 시절 선배 2명에게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좋은 선배들이었지만 당시 목표하던 것과 병행할 수 없었죠. 이 정도로 틀어질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절했어요. 결국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당시는 좀 서운했지만 그 거절을 통해 목표한 바를 이뤘죠. 아직 그 사람들이 제 인생에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멀어진 것은 제 인생에서 긍정적인 일이었던 거죠. 감정도 에너지예요. 무리라고 느끼는 부탁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뭐? 이거 해달라고? 싸우자는 건가?
날 무시하나? 한마디 해야 되는 건가? 열받아 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고민하지도 마세요. 제발, 진짜 제발요. 당연히 가장 좋은 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계속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땐 그냥 우선순위와 규율에 집중해봐요.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칩시다. Well, I think we dodged a bullet there. I think you did. I think we should celebrate. How about you, Pam, me, Casa, little dinner, dancing, drinks? You said you didn't have plans. 내가 종이야? 좀 무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지금 퇴근해야 운동 2시간 채우는데? 그리고 가서 영어 라디오 들어야 되는데? 내가 더 원하는 게 뭐지? 운동이구나. 이 생각 외엔 아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의 손해입니다. Tell agreeable people, especially if they're conscientious, is say what you think. Tell the truth about what you think. There's going to be things you think that you think are nasty and harsh, and they probably are nasty and harsh, but they're also probably true. And you need to bring those up to the forefront and deliver the message. 갈등의 시작이나 나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입으로 말해보세요. 롤모델을 활용해요. 주변에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유쾌하게 거절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 하는 것 같고 상대도 오히려 덩달아서 거절을 잘 받아들여요. 따라해보세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이 아니야. 내 성격은 저렇지 않아. 그러지 마요. 당신이 C범이 아니라고 헬스장에 안 갈 것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남아있을 건가요? 처음부터 능청맞은 거절 전문가 연기가 힘들다면 간단한 부탁부터 거절해보세요.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단합대회 겸 등산이나 가자고. 아 싫어요. 저희가 뭐하러 주말까지 부자님 만나서 버릇어요. 바로 이렇게 빡세게 거절하는 건 힘들죠. 알아요. 그냥 커피 마시러 갈래라는 질문에 나는 아까 마셔서 괜찮아 물어봐줘서 고마워. 토요일에 만날까라고 물어보는 친구한테 토요일은 운동하는 날인데 일요일 오후는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로 시작해봐요. 롤모델로 정한 친구가 짓는 표정, 말투를 따라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디시플린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한 까먹고 말을 안 할 뻔했네요. 거절을 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어제보다 더 발전된 자신으로 거듭나세요. 여전히 부탁은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탁을 바라보는 위치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의 그릇이 너무 늘어나는 바람에 그들이 힘겹게 꺼낸 부탁이 당신에겐 아무 일도 아닐 만큼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진짜로 여기까지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한 모든 것 비어맨이었습니다.